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홍기가 가득 찬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가장이 되어 혼자 아들 열심히 일하고 키웠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제 행복은 장성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을 듯 합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인지 지나가다가 어여쁜 아가씨들만 보면 눈길이 가고 어쩜 그리 예쁜지요. 또 반대로 이런 아가씨들은 제발 안 만나길 바라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어휴, 또 시작이네. 그냥 집에 계시지. 왜 기어 나왔대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침 9시를 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출근 인파로 북적이는 지하철 2호선, 저는 노약자석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에 감색 니트, 그 위에 단정하게 회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지하철 유리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검소한 차림의 60대 정도였을 겁니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자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한쪽 다리를 반쯤 벌린 채 앉아 있었고 손엔 커피가 든 텀블러를 들고 있었지요. 앞머리는 가닥가닥 젖은 듯 축축했고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된 채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는 조금 불편해 보였고 두 눈에는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노약자석 쪽을 힐끔거리며 다가오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거기 좀 앉아도 될까? 말끝이 아직 안 떨어졌을 때 그 여자의 머리가 휙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 안 전체에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왜요? 꼭 여기 앉아야 돼요? 나 피곤해서 앉아 있는데 무슨 권리로 그래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 멈칫했고 저는 순간 발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고 이어폰을 낀 사람들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휴, 또 시작이네. 늙으면 무조건 양보받아야 된다는 그 마인드. 진짜 꼰대 마인드죠? 그냥 집에 계시지. 왜 기어 나왔대 진짜. 그 순간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례하다 정도의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그냥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봤습니다. 똑바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뭐예요? 꼭 이런 상황에서 껴들라고 눈알 굴리는 사람들 있더라. 할 말 있으면 하시던가요. 말 못하면 입 닫고 눈알 간수도 좀 하라고요. 간수도 안 되면 집에 놓고 다니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벌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틀더니 입모양으로 저를 향해 조용히 뱉었습니다. 꺼져. 작은 입술 모양. 소리 없는 그 두 글자가 제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날의 지하철은 조용했고 무서웠고 끝없이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한 채로 볼일을 마친 뒤 집에 갔고 아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도 잘 듣고 혼자서도 잘 놀고
무엇보다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게임도 안 하고 딴짓도 안 하고 묵묵히 공부에만 집중하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얘는 자기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아이예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로서 참 감사하고 든든했지요. 그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직했지만 묵묵히 준비해서 결국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대기업에 붙었습니다. 정장 입은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출근 첫날 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진짜 간다. 그때 웃으며 한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고지식할 만큼 바르고 사람 하나 함부로 대하는 법도 없고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이런 아들 있으면 어디 무서울 게 없겠다. 그렇게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저를 조용히 식탁에 앉히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누구 만나고 있어. 밥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에 담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예뻐. 진짜 예뻐. 근데 그게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도 깊고 나랑 유머 코드도 맞고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비슷해. 같이 살면 딱 맞을 것 같아. 아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는데 안 기쁠 부모가 있나요? 나는 무언가 결정할 때 항상 신중하고 고민하는 편인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준이 명확해서 대화할 때마다 명쾌해. 가끔 좀 셀 때도 있는데 엄청 따뜻해. 엄마, 만나보면 알 거야. 이 친구가 왜 내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질 거야.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밥을 뜨던 아들이 이렇게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기꺼이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데리고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그 말에 아들은 피식 웃더니 식탁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저녁에 데리고 올게. 너무 이쁘게 꾸미진 말고. 엄마는 이미 예뻐서 너무 꾸미면 내 여자친구가 치여.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여자친구 좋다고 실컷 자랑하더니 엄마를 칭찬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속으로 한 끼 식사를 위해 머릿속으로 반찬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은, 그 친구는 뭐 좋아할지 몰라도 잡채랑 생선구이 정도면 무난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목소리일까? 저는 혼자서 상상하며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원래 그런 편이 아닌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하니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장 봐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소고기는 핏물 뺀 뒤 종이 타월로 한 번 더 눌러주고 무는 손질한 뒤 큼직하게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팔팔 끓고 난 다음 약불로 줄여 은근히 우려내면 그 국물 맛이 깊어지거든요. 잡채용 당면은 미리 불리고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 꽉 짜고 고명용 계란은 노른자 흰자 따로 부쳐 곱게 채 썰었습니다. 이런 날은 이야기보다는 정성이 먼저 말을 하니까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으니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봅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렸습니다. 분홍빛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엄마,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어. 문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그 아이가 조심스레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낮았습니다. 눈은 초롱초롱했고 말끝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지만 전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춥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냥 겉모습 말고요. 앉는 자세며 밥 먹을 때의 태도며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어머 이 아이 참 됐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녀는 제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이 항상 집밥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이제서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꿀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싸다 주기도 했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땐 감기약이랑 꿀차를 들고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은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미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 미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전을 부쳤고 제 생일 땐 손편지까지 써서 작은 케이크에 꽂아줬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글씨를 보며 어떻게 이런 인연을 내가 만났을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 놓치기 싫어. 그 말을 듣고 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래야지. 그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지. 제 말에 아들은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결혼 발표 후 우리는 친인척들에게 그녀를 하나하나 소개시켰습니다. 삼촌, 이모, 외사촌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애가 며느리감이면 그 집안은 복 받은 거야.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이제 곧 딸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정말 아주 사소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부터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많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데 굳이 과거를 들추는 건 오히려 신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일 나물 몇 가지를 더 사고 싶어 잠깐 마트를 들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빠르겠다 싶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지하철 개찰구 옆 전광판에서 눈길을 끄는 뉴스 자막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약자석 양보 요구에 욕설 퍼부은 여성 시민들 분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 설마 또? 전광판에는 짧은 영상 클립이 재생되고 있었고 영상 속 한 여성이 손을 휘젓고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짧게나마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고 음성도 다소 왜곡됐지만 그날 그 지하철 그 자리의 분위기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누군가 다가와 어르신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 뒤로 튀어나오는 욕지거리 그 모든 상황이 내 기억 속 어떤 파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먹먹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따뜻한 아이가. 어머님은 항상 제가 챙겨드리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묘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그녀가 벗어놓은 외투를 정리하다가 그 순간 제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왼쪽 귀 뒤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거의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그날 지하철에서 욕설을 퍼붓던 그 여자의 점.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천천히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 아이가 우리 민우의 여자친구가 그 여자였단 말이야? 전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웃으며 전을 붙이던 모습, 눈을 맞추며 손을 꼭 잡던 그 순간들이 모두 뒤섞여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혹시 네 여자친구 내가 예전에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게 아니고 예전에 지하철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지하철 사건에 나오는 여자가 그 여자가 혹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 나도 그 영상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얼마나 착한지 알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단정 지은 건 아니고 그냥 점이 그 여자랑 같아서. 엄마, 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리고 요즘은 그런 영상도 다 모자이크 돼 있어. 목소리 조금 비슷하면 다 그 사람인 거야? 아들의 말투는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지금 결혼 코앞인데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혹시 나중에 시어머니 노릇하겠다고? 지금부터 사람 트집 잡는 거야? 그 말에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나는 그럴 마음 전혀 없었어. 정말 그냥 확신은 없지만 마음에 걸려서 말한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그 이상한 영상이랑 다른 사람이면 어쩔 건데 나는 엄마를 믿고 싶어. 하지만 지금처럼 근거 없는 얘기 계속하면 엄마 말 귀에 안 들어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저 혼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불쑥 올라오는 직감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상하게 숨이 답답했습니다. 불을 켜놓은 거실 한복판에서 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들은 핸드폰을 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생각해? 진짜 그만 좀 해. 결혼도 다 잡혔고 식장도 계약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 계속하면 뭐 어쩌라고.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나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 인생에 해가 될까봐.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불편함 느끼는 이유가 뭐야? 지금까지 다 잘 지냈잖아. 사람 착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친척들까지 다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점이 자꾸 신경이 쓰여. 말투도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 눈빛도. 됐어. 엄마. 진짜 너무 나가면 나도 화내. 아들은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방문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조용한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찰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왕래하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평소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선 그녀는 슬리퍼를 벗다 말고 내가 서 있는 아들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그 사람이야. 영상도 모자이크 돼 있잖아. 그 점, 지하철에서 봤던 그 여자의 점하고 똑같다고? 지하철 민폐녀 아니면 어쩔 건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본 게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몸을 웅크리듯 벽에 기대고 아들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오자 현관 옆에 서 있던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엉켜들었고 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저에 대해? 아들이 잽싸게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아냐. 그냥 엄마가 옛날에 지하철에서 안 좋은 일 있었는데 그 여자가 너 닮았다고 헛소리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말도 안 되는 오해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에 아들은 한껏 안도한 듯 거봐, 엄마. 아니잖아. 사람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오해였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눈을 깊게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내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릴 때 그 손끝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고 차를 따라주며 웃는 입술 뒤로 그날 지하철에서 나를 쏘아보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외출한 날, 집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나는 빨래를 널고 있었고,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좀 힘드시죠? 생각 많으실 거 알아요. 근데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 빨랫줄 사이에서 갑자기 입술을 오므리며 입모양으로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친년. 눈빛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입술의 형태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결혼, 어머님도 이득 보시잖아요? 민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살면 어머님도 편안하시잖아요. 그쵸? 자꾸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는 말 하면 정신병원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좀 이따가 봐요. 어머님, 아들과 함께 저녁에 집에 돌아온 그녀.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아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이랑 진짜 좋은 시간 보냈어. 나중에 우리 셋이 여행 가는 거 어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이런 사람 없어. 그치? 내 여자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꽉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녀와 같은 집에서 숨을 참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고 있었고 아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심지어 나와 단둘이 있을 때조차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무언가로 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속에 칼날을 감춘 사람처럼. 이런 제가 아들을 말려봤자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자.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결혼식도 미뤄야겠다고 하잖아. 민우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그냥 좀 한 번만 믿어줘. 그냥 딱 한 번만. 엄마는 그 여자가 며느리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꼬투리 잡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지. 다 보여. 이건 진짜 너무한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너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나랑 같이 나가자. 지하철 타러 가자. 그날 엄마가 봤다는 그 사건. 2호선에서 있었던 거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2호선 안 타. 출근도 자차로 해. 가는 방향도 아예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사람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아들은 나보다 한 발 앞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2호선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 지나가는 사람들. 아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몇 정거장을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옆칸에서 누군가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늙은이야. 내가 왜 양보를 해? 노약 자석? 그딴 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데? 노약 자석 전세 냈어? 나는 정신이 노약자니까 비키라고 크크크크크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머리를 번쩍 들었고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칸과 연결된 통로 너머 그녀가, 그 여자, 민우의 예비 신부가 누군가를 향해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긴 노약자석이라.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리 없으니까 지하철 바닥에 앉으라고요. 할머니, 다 늙은 사람이 뭘 자꾸 나대세요? 그냥 집에나 박혀 계세요. 아, 씨바, 또 영상 찍어서 올릴래? 주변 새끼들아 핸드폰 쳐 내리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돈 벌 거니까. 닥치고 폰 내리고 지리세요.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그녀는 그제야 우리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간 그 표정에서 당황함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들켜버렸다는 분노.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꾹 다물고 재빨리 다음 칸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민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일을 어쩜 좋으니. 속상해서 어쩜 좋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고 아들을 부축한 채로 내렸습니다. 플랫폼 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힘들까봐 너무 걱정된다. 그날 이후 지하철 민폐녀 영상이 떴습니다.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도망갔다는 내용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너머로 그날의 분위기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도 없고 잠잠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라갔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도 텅 비어갔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아이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열까 말까. 그러다 그냥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5일 정도 지났나 현관 비밀번호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그 목소리, 그 미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왜 온 거예요? 어서 나가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저를 의심하셔서 저도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날 지하철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순간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표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어머님, 제 마음 몰라주시네요. 민우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날은 진짜 제가 이상했어요. 제발 민우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젠 가보시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간절함으로 포장된 집착.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 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미워하셔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잠깐 내가 무너진 거야.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순간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입술이 굳게 다물리더니 그리고 몇 초의 침묵 뒤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하, 씨팔.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까 그 애원은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래, 너희 같은 것들. 뻔하지. 돈 좀 있고, 지 잘난 줄 아는 아들 하나 있으면 세상 다 가진 줄 알지? 야, 이 새끼야. 얼굴 좀 괜찮고, 직업 좀 괜찮고, 돈 좀 버니까. 그거니까 내가 놀아준 거지. 내가 진짜 너를 사랑했을 것 같아? 어머님! 아줌마 말이야. 지금은 잘난 척하고 있지만 아들 덕 아니면 뭐 하겠어. 아줌마 같은 사람 죽을 때까지 남 눈치 보다가 외롭게 죽는 거야.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소름 돋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악몽. 결혼은 결국 파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성격 차이로 예의 바르게 정리했지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지나온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끝까지 믿지 못해서. 나는 힘겹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천근만근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가 올린 모자이크 제거된 원본 영상 덕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민폐녀가 되었습니다. 가끔 아는 사람들이 며느리 될 뻔한 사람 아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아들에게 지독한 상처였습니다. 아들과 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고 예전처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TV를 보게 되었지만 웃음기 가득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끔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민우는 어떻게 됐을까?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뼈에 새겨지는 후회. 그 여자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욕설. 아직도 어느 날 문득 지하철 안에서 들리는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제 아들 민우는 제법 웃고 사람들도 만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엄마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소개해준 사람은 안 만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엄마가 아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인성이 검증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 친구의 친척 중에 아들 민우와 홍기가 맞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아주 예의 바르고 성품이 곱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일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라고 하네요.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죠?